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어떤 신기술로 이제 그 요약을 이제 하고 있죠. 섹션 170번에. 저희들이 1교시 때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 말씀을 드렸고,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이 이제 170번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신기술.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 신기술은 이 책에서도 좀 가장 최근에 좀 회자되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그래도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정리해서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익숙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40페이지에 170에 이제 인공지능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인공지능과 저희들 이제 딥러닝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이라는 게 사람의 어떠한 사람적인 인텔리전스는 지능,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을 컴퓨터가 갖는다는 건데,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떠한 본능적이고 이제 지각적인 거 외에 학습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컴퓨팅과 관련된 일을 이제 저희들이 뇌가 이제 좀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가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좀 빠르고 뭐 이런 거가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업들에서 인공지능적 추론 학습 판단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나왔죠. 1940년대부터. 뭐 하긴 또 다른 분들은 그 전부터 앨런 튜링을 이제 뭐 거기서 그 양반이 언젠가 머시너리 러닝이 가능한 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사실 알파고에서 머신러닝이란 말은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이후에 캐나다인가요? 다트머스라는 데서 이제 학회에서 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로 나왔던 인공지능적 컴퓨터의 기반의 시스템들은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좀 유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퍼지 이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또 개발이 돼서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이제 2016년인가요? 뭐 알파고 때문에 다시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인공지능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뭐 인공지능 하려고 그래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데이터가 상당히 어떠한 신뢰도나 뭐 양에서 뭐 인공지능을 처리를 기반으로 하기에 충분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죠. 컴퓨팅. 프로세싱을 빨리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바둑을 둘 때, 죠? 어떤 재워진 시간 안에 빨리 판단해야 되는, 어떤 최적의 이긴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수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프로세싱 유닛들이 GPU나 TPU나 요즘은 이제 퀀텀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머신러닝이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인공 신경망 기반으로 한 딥러닝, 요것들이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증강현실을 또 이제 봐야 되는데, 보면, 이제 가상현실은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상현실이 이제 출발이에요. 완전한 실세계,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컴퓨터 세상을 우리가 가상 세상이라 그러고, 몇 년 전에 그것도 아마 2016년인가 2015년 말에 이제 그 여러분 포켓몬고, 이제 그게 대표적인 증강현실이에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혼합현실하고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달라요. 이 책이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혼합현실은 그 어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말 그대로 혼합한 거고, 증강현실을 혼합현실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증강현실 안에 보면 살짝 그 가상현실과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뭐 해석을 하는 걸로 이제 이 책에 저자가 적어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버추얼 리얼리티 VR,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MR, 믹스드 리얼리티. 요즘은 또 확장,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또 새로운 리얼리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다르게 실생활에 그 스마트폰이나 뭐 디바이스를 이제 투영하면 가상의 정보를 부과해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지금 이제 구글 글래스 이후에 구글 글래스 2가 나오면서 AR 글래스가 지금 또 아이폰에서 내년 출시를 목표로 지금 관련된 기업을 인수 합병하고 있는데, 그 안경 가지고 뭐 하느냐? 통화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을 이제 안경을 봤을 때, 그 사물에 대한 뭐 빌딩, 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러 다닌다, 뭐 아파트 시세를 이제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안경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서울에서 차로 운전 안 하고 걸어가면서 안경으로 어느 카페에 가는데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를 안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AR 글래스의 기술인데, 그 현실 세계에 투영하면서 가상현실을 보고 사람이 이제 판단하고 예측하고 뭐 추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AI라고 그러고, 요 밑에 모바일에서는 증강현실이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그 AI 글래스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그 서울 가서 맛있는 짜장면 집을 찾겠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볼 필요 없이 안경으로 음성 인식도 돼요. 맛있는 짜장면집 그러면 그러니까 전방 100m에서 우회전, 뭐 좌회전,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글래스 1이 실패하고 또 AR 관련된 기업들을 또 인수합병하면서 지금 또 개발을 하려고 지금 애플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6번은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니라 P2P의 대표적인 이제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7번에 보면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인데, 이 분산 원장 기술은 이제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 원장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게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 거냐면 참여하고 있는 사람, 컴퓨터, 노드들이 그 필요한 그 정보를 서로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거래 목록, 트랜잭션 목록, 은행 같은 경우 제가 그 비트코인에서 어느 사람한테 준 그 정보를 모든 참여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블록체인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디지털 원장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분산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은행이 없어질 것이다. 뭐 금융회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요 이제 분산 원장 기술과 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분산 원장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거는 보안이죠, 보안. 해킹이나 위변조에서 그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상당히 많은 산업에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물류,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유통,
뭐 다양한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기에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되죠. 비트코인.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것들도 다 블록체인의 요 비트코인, 암호화가 잘 돼 있으니까 누가 거래했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꿨고, 누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얼마나 넘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에서도 비트코인 이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미래의 어떠한 거래의 이제 핵심적인 어떠한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8번을 볼까요? 해시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떠한 들어오는 패킷이나 프레임을 고정된 길이의 패킷이나 프레임으로 변환하면서 암호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결함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암호화 기법 중에 나올 때, 요 해시가 다시 나오긴 할 텐데, 대칭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 키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시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먼저 암호화 기법에 사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퀀텀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발전의 축이 퀀텀 미래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현재는 이제 지능형 컴퓨터, 그다음에 FPGA, AGIC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형태로 SSD라는 어떠한 거를 블록으로 많이 연결하는 GPU, TPU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개발되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퀀텀 컴퓨터들이 지금 구글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는 0 아니면 1을 한순간에 하나씩 보관, 저장, 처리하는 거죠. 0, 1, 0, 1. 그렇죠? 근데 퀀텀 컴퓨터 하면 물리적인 양자 원리를 이용하는데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n개의 퀀텀 비트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그러죠. 0 아니면 1. 근데 퀀텀 비트에서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n개의 퀀텀 비트는 2의 n승계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가 상용화 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실제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의 암호화를 다시 고민했던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사실 이제 암호화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보면 모든 가능한 키를 다 해보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블록체인도 쉽게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었다가 잠깐 이제 주재했었던 사례가 요 퀀텀 컴퓨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상당히 규모가 좀 덩치가 큰 퀀텀 컴퓨터가 나오고 있는데,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는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이제 노트북과 같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엄청 빠른. 그래서 이제 빠른 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때문에 좀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이 암호키 방법이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인데, 비밀키를 분배하여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시스템이 암호 알고리즘 동작을 위한 비밀키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 그러니까 퀀텀 비트 가지고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하는 암호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도 이제 암호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개인정보 위험 관리 기술이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다 통칭하는데, 암호화, 그 다음에 익명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안 밝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자, DRM은 이제 우리 컨텐츠 유통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뭐 영화나 음악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나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워터마크 기술을 좀 쓰는데 여기 나와 있죠. 디지털 워터마크. 물로 마크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그 상당히 그 어떠한 디지털에 대한 정보를 유통할 때 이게 내 것이다라고 이미지나 패턴, 비트 패턴을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DRM은 이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 보호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 다음에 공통평가 기준도 이제 암호화의 이제 이건 국제 표준인데 개인정보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잘 구현이 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가하는 방법들 중에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국제표준, ISO가 국제표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어떠한 개인정보의 평가 원칙, 모델, 시스템 보안 기능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7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뭐 그런 그 기준 요소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통평가 기준 CC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7번은 이제 시멘틱 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43페이지 그레이웨어라는 걸 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간 것 같은데, 그레이웨어는 이제 회색 웨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웨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건데, 그 뭐 그룹웨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이제 제품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할 때 그 악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거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이제 그레이웨어라고 그러고 반면에 애드웨어는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 트랙웨어는 그 사용자 수집 스파이웨어라고도 하는 건데 사용자 수집 개인정보 수집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레이웨어 종류다. 뭐 이렇게 그레이웨어의 종류에는 애드웨어, 트랙웨어, 악성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17번에는 나머지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세멘틱 웹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웹에 접속하면 웹에 있는 정보만 인지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새로운 정보, 어떤 여기 예가 나와 있죠. 휴가 계획을 짜기 위하여 맵상에 있는 여행 정보를 일일이 직접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호텔 예약, 뭐 거기 이제 먹거리, 이제 볼거리 뭐 이런 거 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그 시간, 장소 뭐 이 정도만 입력하면 시멘틱 웹은 쭉 이제 얘가 엔진 로봇이라 그런 것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딱 보여줘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편하겠죠. 돌아다니고 있는 웹 자원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서 시간과 장소에 맞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웹을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톨로지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 그 외에도 뭐 에이전트 기술도 있지만 이 온톨로지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많이 써요. 웹하는 사람들은 사전적이라는 뜻인데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관계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 뭐 7월 5일부터 10일까지 뭐 10만 원대 숙박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집 찾아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그 관계들이 이제 많죠. 먹거리와 뭐 장소라는 거 관계 그런 사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우리가 온톨로지 기술로 시멘틱 웹을 구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에이전트 기술이 있죠.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그 로봇 엔진들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는 맛집, 먹거리, 뭐 기타 볼거리 정보들을 주인이 이제 사용자가 검색한 온톨로지 기반의 사전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기술들. 미래의 이제 시메틱 웹 기술이에요. 미래의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자, 베이퍼웨어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뭐 그룹웨어, 미들웨어처럼 베이퍼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 소프트웨어가 뭐 내년에 뭐 만들 거라고 해놨는데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퍼웨어.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베이퍼웨어라는 말이 있고 오픈 그리드라는 말이 또 나왔죠. 네트워크에서 그리드랑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 상에 이제 접속을 할 때 그 서비스만 보는데 그리드는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랑 한 번에 필요한 그 웹을 다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의 구조적인 형태를 우리가 OGSA, 오픈 그리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그랑 관련돼서 SOA라는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공공적인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정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업에 종속적이지 않게 하게끔 컴포넌트 기반으로 많이 설계한다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어떤 종속적이지 않고 그 다음 개발 시 다시 사용하려고 이런 구조적인 걸 우리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SOA. 그래서 이제 수업 기반의 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통 공공행정 뭐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프레임워크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저 대표적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설계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그 중에 어떤 것만 쓰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겠다. 렌탈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학교에서 라이선스를 SaaS로 계약을 해요. 여기서 거기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새로 구입하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만 지불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이제 유용한 방법이고 그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뭐 이제 사용자의 어떤 투자, 회사나 이런데 관리 뭐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응용 서비스로 각광을 받다가 이제 그러면 플랫폼까지 좀 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자. 아예 그 구조 자체,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이제 IaaS, PaaS라고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말씀을 드렸죠.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대표적인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까지 SaaS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뭐 여러분들이 뭐 DB나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나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나 게임 개발 뭐 관련된 유틸리티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개발할 기간 1년이다. 1년 안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프리미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월 렌탈료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럼 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편하게. 그게 요즘 또 이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AWS. 그다음에 22번은 이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라는 건데 에스크로라는 건 뭐 맡겨놓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ES CROW죠. 임치라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맡겨놓고 뭐 한다라는 뜻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의 어떤 저작권 를 보호해주고 사용자는 이제 싸게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제3의 기관 이걸 또 이제 보관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또 기관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을 얘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부적합한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관련돼서 또 한번 중요한 문제를 좀 볼까요? 1번 문제를 보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이나 실제 영상의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실제 이러면 이제 AR을 생각하면 돼요. 증강현실.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콘텐츠 제작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까는 말씀 안 드린 거 넘어간 것 같은데 가상현실이 사실은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지금 하향선을 가고 있어요.
대신 올라오는 게 지금 요 증강현실이 하이프 사이클을 이제 같은 어의 하이프 사이클 있죠. S자 곡선으로 어떠한 기술이나 서비스나 제품이더라도 사람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상승선을 갖다가 새로운 대체 기술이나 어떤 그 기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하향선을 갖다가 다시 좋은 거네 하면서 어떤 이제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곡선을 저희가 이제 하이프 곡선, 하이프 사이클, HYPE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가상현실이 이제 하향 곡선을 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 콘텐츠의 소비의 욕구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는 걸 기술이 나오면서 또 이제 가상현실이 이제 좀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증강현실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서비스가 돼도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멘틱 웹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차세대 지능형 웹.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뭐 제주도, 먹거리, 여행 장소, 이제 숙박 시설, 그 다음에 뭐 이동 대중교통 뭐 이런 거 서로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돌아다녀요 이제 웹에.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럼 이제 여기저기 다른 웹을 찾아서 시간을 이제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들끼리 서버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10만 원대 숙박시설은 여기 그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그 먹거리, 장소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 웹. 이게 앞으로 음성 인식 뭐 텍스트 인식이 되면서 또 다른 또 비즈니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제주도 숙박시설 비행기표 알아봐줘 이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웹에. 뭐 웹이라는 게 모바일도 포함이 되니까 모바일 웹도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DRM에 대한 설명이에요. DRM.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 유포.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서 영화를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때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를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게 DRM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DRM 기술로 다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요즘 몇 년 전에는 음악 있죠? 음악. 대표적으로 음악이 불법 복제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저작권의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DRM 기술이 나오면서 불법 유통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DRM 기술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보면 그레이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악의적이지 않은 유용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고 악의적일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레이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그레이웨어 안에 애드웨어, 트랙웨어,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라는 게 회색, 조금 암울한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웨어는 뭐 이게 제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 지금 또 지역적 확진자가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별도의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늘 이클래스나 에드모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